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네팔 수잔과 카자흐스탄 오네게가 함께하는 국경 없는 토론. 네, 국경 없는 토론 오늘 수잔 오네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수잔입니다. 삶의 스들메 안녕하세요. 오네게입니다. 네, 저희 1시간 당겨지고 이제 처음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 네, 되게 오래간만에 본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잘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그냥 일단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요? 맞아요. 왜요? 뭐 요즘은 뭐 좀 그러잖아요. 뭐 시기도 그렇고 뭐 한국은 안 그래도 우리는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괜찮게 지내고 있지만 근데 이제 뭐 본국 또는 네팔에도 좀 뭐 심각하고 문제들이 그래서 조금 지금 네팔 상황 어때요? 네팔 상황은 지금 거의 록다운 상태로 들어가고요. 봉쇄 상태예요. 49일째 지금 집에서 못 나가고 있고요. 다들. 그래서 조금 많이 걱정이 되죠. 부모님하고 연락 계속 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매일같이 전화를 드린 것 같아요. 왠지 이게 좀 심심하시고 또 우울할까봐. 그래서 그러실 그냥 것 제가 같아요. 좀 놀아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집에만 계시니까. 효도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해야죠. 우리 이럴 때. 오네게 씨는 카자흐스탄 어때요 지금? 카자흐스탄도 초반엔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제 한두 명씩 그러니까 한두 명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완전 터졌어요. 지금 카자흐스탄도 한 5천 이제 한 6천 명을 달려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집에서 나가면 안 되고 막 나가면은 잡혀가고 사람들이 막 맞아요. 벌금 내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상황이 지금 여전히 뭐 전 세계적으로는 좀 많이 낮춰지고 있는 그렇죠. 거긴 네. 하지만 네. 그래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좀 약간 다시 그렇죠.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다들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도 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로 저희가 주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어떤 주제인지 장원석 아나운서 목소리로 좀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수업보다도 친구들과 몸을 부대끼며 신나게 뛰어놀던 그 추억이 더 기억에 남죠.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둔화하면서 굳게 닫혔던 교문도 단계적으로 열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을 닫았던 학교들이 휴교령을 해제하고 수업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 감염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 때문에 각국 정부와 학교, 학부모들의 고심도 깊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사태 속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학습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전 세계 등교 문화,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오늘 주제 코로나가 바꾼 전 세계 등교 문화, 학교 문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비용이 되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거나 새롭게 단장한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실시간 채팅창에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저희 보이는 라디오 두 분과 함께하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또 댓글창으로도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뭐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느라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경험담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방송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개학도 몇 차례 연기가 되고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뭐 학년별로 순차적 개학을 좀 앞두고 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학생들이 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일단 두 분의 나라는 학생들 어떻게 지금 수업하고 있나요? 네팔 같은 경우는 일단 거의 한 달 정도는 이제
쉬었잖아요. 한 달 넘게 쉬었는데 네. 지금 상황이 좀 괜찮아질 거다. 학교는 이제 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많이 쉬자 뭐 한 2달 정도 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렇지 않고 지금은 이제 다 다음 주부터 약간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네. 이제 그 인도나 그 영국 쪽에서 이제 운영하는 학교들이 좀 많아요. 네팔에서. 네팔 안에서 예. 다른 나라가 운영하는 학교들이 그렇죠. 오. 그런 학교들도 있고 또는 이제 프라이베트 섹터라고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들이 좀 많습니다. 네. 거기서는 이미 온라인 수업을 이제 저번 주부터 시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네. 카자흐스탄은요? 카자흐스탄은 지금 제가 이제 동생이 2명인데 한 명은 중1이고 한 명은 지금 고3이고 수능 준비하고 오. 있는데 오. 되게 힘들어하고 계세요. 당연히 어머니도 그럴 것 되게 같아요. 힘들어하고 계시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게 학교를 간다는 게 약간 놀러 가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렇죠. 약간 그것 때문에 되게 답답해하고 그래서 막 집에서 못 나가니까 이제 엄마랑도 동생이 많이 싸우고 막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그 조중고는 지금 학교 개학을 아예 안 했고 이제 원격 수업을 하고 뭐 TV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이트 그러니까 홈페이지 2개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료 같은 거 올리고 아니면 본인이 막 1대1로 이제 쌍방향으로 뭔가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네. 따로 신청을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원격 수업이 잘 이루어지나요? 저희는 지금 원격 수업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은 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IT가 강국이고 네. 뭐 인터넷이 제일 빠르다고 이렇게 들었으니까 여기는 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근데 네팔이나 뭐 카자흐스탄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냥 온라인이나 아니면 TV 방송 통해서 이제 많이 하는 게 있죠. 뭐 직접으로 하는 것도 막 몇 군데 뭐 큰 도시나 아니면 수도 이런 데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원격 네. 수업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불가능한 사례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원격 수업도 이게 거기에 최적화된 과목이 있고 그렇죠. 아무리 원격 수업을 그럼요. 해도 뭔가 정말 한계가 있는 그런 과목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막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힘든 거는 저희도 이제 조카들이 많은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 학습에 맞아요. 대한 과정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맞아요. 더 고민이 많아지고 네. 이제 자기까지 시간을 투자해서 아이랑 이제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니까 이제 뭐 이게 조금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한국도 똑같습니다. 뭐 저는 아이가 아직 유치원 다니고 그렇죠. 있어서 학교는 안 갔는데 주변에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친구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도 물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겠지만 맞아요. 그 온라인 수업을 옆에서 도와주는 게 거의 파라리 부모님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엄마들에게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옆에서 같이 앉아서 이제 지켜봐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어려움을 토로를 하는데 자, 이 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에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업에 악영향을 받고 있는 학생이 세계 전체 학생의 72.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좀 나아진 거고 지난달 초에는 91%까지 수치가 치솟았대요. 그러니까 거의 다. 네, 거의 다. 거의 다 학교 안 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못 가는 대부분의 거죠. 나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정상적으로 못 받은 거죠, 지금까지. 자, 그렇다면 상황이 이런데 학생들이 받는 여러 가지 피해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울까요? 두 분 생각에는? 저는 일단 뭐 그래도 이제 뭐 TV 보면서 뭐 핸드폰을 하면서 이제 요즘 시대에 좀 학생들은 그런 거를 많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봤을 때도 그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뭐 그때는 이렇게 놀려 다녔어요. 뭐 친구랑 뭐 얘기도 하고 밥도 진짜. 나눠 먹고 이런 것들 또는 뭐 사회 쪽에서 저희가 그냥 TV나 다른 통해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못 배우고 맞아. 또는 그거를 직접 경험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조금 네.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찐하기도 하고 약간 좀 네.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똑같이 그러니까 학교는 지식을 주는 게 약간 그냥 1차적인 목표일 뿐이고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는 곳이잖아요. 뭐 어떤 사회 경험을 쌓기도 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 학교를
다닌다, 다 같이 모인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교육인데 그냥 단순히 뭐 지식의 뭐 질이 떨어진다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오히려 그 학교를 안 가도 지금 인터넷에 정말 정보가 엄청 많고 맞아요. 또 온라인 강의라든지 아니면 그냥 무료로 다 배포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식의 수준에서는 저는 어떻게 뭐 지식이 저하된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지만 이제 학생들의 그런 사회적인 경험이 많이 맞습니다. 떨어지고 예. 사람들에 대한 그런 뭐 배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소통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인격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그 굉장히 많이 떨어질 없을 수밖에. 거라고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말 학교에 가서 친구들 아니면 뭐 선생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그렇죠. 사회성을 좀 많이 못 배우는 네.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크고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오네게 씨도 동생이 고3 수험생이라고 했는데 네. 한국도 지금 고3 수험생들에 대한 걱정이 가장 제일 커요. 크죠. 네, 그러니까 일단 수업 일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이제 등교를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네. 누군가가 만약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네. 이제 자가격리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 그렇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형평성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 그럼 수능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업도 수업이지만 그 시험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차피 모아야 되는 곳이고 뭐 어느 정도 맞아요. 거리두기 해도 그 시간에 맞춰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걱정하게 되면은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여론적으로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그건데 지금 일단 교육부에서는 대입 일정은 그냥 일정대로 치른다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고3 학생들이 걱정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 입학 자격 시험 다 취소가 됐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도 6월에 대학 입학 시험이 있었는데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뭐 한국, 네팔, 카자흐스탄 이야기를 좀 해봤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학사 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저희가 예를 하나씩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덴마크 같은 경우는 지난달 15일부터 휴교령이 해제가 됐고 저학년부터 문을 열었고요. 그 문을 열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학생들이 작은 그룹으로 묶어서 수업을 하고 뭐 2시간에 한 번씩 손을 씻는 시간을 준다든가 이런 대응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뭐 학부모들은 여전히 안심을 못하겠다 하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는 경우도 좀 많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네게 씨가 프랑스 사례를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11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이죠. 유치원과 이제 초등학교의 80%가 이제 개학을 시작을 했고 그 일부 지역의 중학교는 이제 오는 18일부터 재개를 한다고 해요. 네. 하지만 이제 재개의 경우에는 이게 다 의무화하지는 않고 이제 선택이 가능하대요. 만약 부모님이 보내기가 조금 이제 꺼려진다, 불안하다 싶으면은 이제 안 보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자율적으로 다니게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대요. 네. 그리고 수잔 씨는 독일 사례 준비하셨죠?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저번 주 5월 4일부터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반 대상으로만 추석 수업을 재개했다고 소식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내내 스스로 그 코로나 진단 검사를 가능한 시설을 갖췄다고 합니다. 네, 운동장에서 그 준비되어 있는 검사 키트로 자기 스스로 이제 그 검사를 받고 음성 받은 학생들은 검사 후 4일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뭐 이런 근데 저는 여기다가 조금 이해가 안 가게 이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네. 조금 이게 조금 그게 걸리지 않을까 뭐 이게 전문가가 이거를 딱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조금 들고요. 뭐 어느 정도 뭐 이런 학교에서 예. 검사 키트를 준비를 해주는 거긴 한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정확도가 수술을 하고 떨어질 수 얘기를 있죠. 했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게 조금 의심 가지 않을까 아마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뭐 학교에서 이 정도 준비했다라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네. 네. 맞아요. 자, 그리고 그리고 스스로 한다고 해도 그게 막 본인이 무서워서 그냥 숨길 수도 있는 약간 그런 확률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베이징시의 5개 구 같은 경우에는 중3, 고3 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시작했는데
그 학생들한테 아까 그 독일과 비슷하게 스마트 채용계를 배포를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체온 측정을 해주는데요. 그리고 이제 중국 비린성은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다시 문제가 되면서 11일 날 예정이 되었던 개학 일정을 이제 취소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번 주였나요 예정이? 근데 다음 주로 미뤄졌잖아요. 일주일 맞아요. 연기되고. 원래 다음 주였는데 주요. 다다음 주 미뤄졌어요. 네. 일주일. 그리고 이제 수잔 씨가 유럽 상황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5월 11일 초등학교부터 수업을 재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4월 20일부터 유치원도 개원하고 4월 27일부터 초등학교 1부터 4학년까지 수업들을 다 재개한 상황이고, 근데 이번에 제일 이제 타격이 큰 나라 이탈리아죠. 네. 이탈리아. 네. 거기는 이제 성급한 이제 학교 처상화가 또 제2의 그런 팬데믹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기 때문에 지금 아예 9월 달까지는 어떻게 소식이, 그러니까 9월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뭐 어떻게 연기될 될지는 수도 좀 있다면서. 연기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9월까지는 학교가 다 문 닫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나라별로 수업을 이렇게 좀 일찌감치 재개한 곳도 있고 재개를 앞둔 곳도 있고 나라별로도 좀 약간 상황이 다른데 아까 저희가 이야기 중에도 나왔지만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곳이 아니라 친구나 아니면 선생님과 함께 어울리는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게 있다. 그런 의미를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알지만 네. 바이러스가 워낙 무섭다 보니 과연 아이를 학교에 지금 보내는 게 맞는가? 가능하다면 그냥 집에서 수업 받는 게 낫지 않나? 네. 아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학교를 보내야 되나? 네네, 그게 좀 고민도 하루에도 많을 마음이 거예요. 몇 번씩 바뀌실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은 뭐 아직 한참 멀었지만 네. 만약에 지금 뭐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생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보낼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진짜 부모로서 제가 진짜 제 자식이 키운다면은 네. 저는 이 상황에서는 못 보낼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면은 이 사태가 뭐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이 코로나라는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네. 제가 제 아이를 그냥 이렇게 노출을 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위험에 노출시키는 그쵸. 교육도 거니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 아이의 어떻게 보면은 그 코로나의 확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보면서도 제가 냅둔다라는 것이 약간 좀 부모로서의 무책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문혜계 씨는 네, 어떠세요? 저도 동일하게 안 보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도 교육이지만 사람이 먼저잖아요. 이게 순서가 약간 확실히 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먼저 사람이 건강해야 나중에 얼마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뭐 얼마든지 뛰어놀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 그래도 뭐 우리가 일상생활을 그래도 막 이어가야 되지 않나라고들 하시는데 저는 그 일상생활로 다시 그러니까 그 일상생활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안 보낼 것 같아요, 아예. 저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네. 또 아이들은 뭐 어떻게든 자기가 흡수해야 되는 맞아요. 그런 그 교육력이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뭐라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좀 쉬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뭐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공백이 네. 아이들의 어떤 교육이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문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것 때문에 제가 뭐 1년을 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저는 뭐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충분히 누구도 그 시기 때 그랬었다고 생각을 할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저는 이제 아이를 여기 있는 전체 스태프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아이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아이는 올해 처음으로 유치원에 그렇죠. 갔어요. 그래서 네. 유치원에 입학을 한 건데 입학식도 치러보지 못하고 지금 유치원에 긴급 보육을 그렇죠.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초반에는 물론 이제 약간 남편과 같이 휴가를 내고 한 2주 정도는 보내지 않았는데 네. 그 일단 맞벌이인 집에서는 휴가를 내는데 한계가 있고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안 보내고 싶은데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학교나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 부모님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건이 되면 안 보내고 싶으나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안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오네게 씨가 그 집에서 엄마랑 네. 동생들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 가족들이 서로 그렇죠. 지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길어지게 그냥 두는 것보다는 어찌됐건 보내되 뭔가 좀 안심하고 보낼 네, 수 맞아요. 있는 네. 환경. 상황을 빨리 만들어주는 게 저는 더 우선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확실하지 않고 네. 그리고 그런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좀 어렵단 맞습니다. 말이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환경을 만든다는 게 쉽진 않겠지만 네. 또 어느 정도로까지 조성을 해주면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그런 교육기관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그러니까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맞벌이 부부라고 하든 뭐 일을 하는 부부들이면은 뭐 회사에서도 그런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2번 쉬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그러니까 휴가를 딱 이렇게 만들어서 휴가를 좀 탄력적으로 주는 그러면 만한. 뭐 아이랑 일주일에 이틀은 엄마가 보내고 이틀은 뭐 아버지가 보내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조금 유행해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리모트 클래스라고 해서 네. 그 지역이나 그 동네에서만 그러니까 가능한 집에 가서 한 다섯 명 정도의 아이를 모아서 선생님이 가서 거기서 수업을 해주는 거고 뭐 온라인 수업도 하지만 거기서 이제 복수 수업 같은 거를 딱 4명 정도만 해서 오늘은 뭐 일동에서 누구 집에 아이들 여기 모입니다 하고 거기 한 3시간 정도 수업하고 다음날 다른 데서 수업하고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체하면은 제가 봤을 때 뭐 아이를 일주일 엄마만 봐야 된다는 것도 없을 거고 뭐 아버지만 봐야 된다는 것도 없을 거고 약간 학교의 느낌도 받으면서 약간 그런 좀 패키지 같은 거를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다면은 진짜 숨이 좀 그래도 확 트일 것 틀 같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제 고3 동생이 이제 수능 준비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능이 카자흐스탄에서는 7월 달에 치러지는데 그 오. 일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쵸. 취소하거나 연기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동생 입장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이제 학교로 붙어야 되는데 이제 저도 그랬지만은 지금 동생이 시골 내려가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선생님 집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정말요? 학교를 네. 못 가니까. 네네, 학교를 못 가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원하는 과목이나 이 과목은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그 과목에 이제 선생님의 집에 가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그 이제 동생네 집에 가거나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학교 선생님이요?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인데 그게 이제 본인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나는 좀 네. 좋은 선생님을 원한다. 그러면은 그 지금 친척들 이제 저희 작은 아빠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작은 아빠가 그런 걸 굉장히 잘해주고 계세요. 약간 지역에 계시는 그런 선생님들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뭐 왜냐면은 지금 봉쇄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도 이제 여러 군데 가기가 좀 힘들어요. 네. 맞아. 왜냐면 이제 아예 통지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돌아가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그 동네에 어떻게든 선생님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그래도 이제 조금 뭐 수준이 안 좋지만은 그래도 뭐 학생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선생님이시니까. 선생님 자격으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힘이 돼 있던 선생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저희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 주변에도 제 친구가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팔에서. 네. 제 친구가. 근데 그 친구도 자기가 알고 있는 선생님들한테는 일단은 페이를 조금 드릴 테니까 뭐 자기 동네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라도 모아서 그럼 조금 이런 학생들이 식으로 선생님한테 돈을 좀 내나요? 네, 그런 경우도 내죠. 있어요. 네. 약간 과외 같은 느낌이에요. 과외 네. 같은 느낌이죠. 오. 네. 근데 이런 거예요. 이제 온라인이나 원격이나 뭐 이제 TV 방송에서 배웠던 것들은 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을 이제 자기가 딱 이렇게 노트를 해서 그쵸. 그때 가서 이제 복습 수업처럼 약간 과외로서 이렇게 네.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괜찮은 네. 방법이네요. 효과가 좋아요. 네. 네. 근데 저도 고3 때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카자흐스탄에 이제 학원도 학원이지만 그 약간 개별적으로 뭔가 레슨을 받는 걸 되게 좋아해서 사람들이 네. 네, 저도 고3 때 수능 준비했을 때 1대1로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이제 과외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약간 과외하고는 과외죠. 약간 느낌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달라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네. 여기는 이제
이제 과외라고 해서 뭐 과목별로 뭐 예를 들어서 사교육의 언어 일환인데. 아니면 뭐 네. 이런 것만 이제 1대1로 하죠. 근데 네. 거기는 다 좀 이렇게 봐주고 뭐 중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뭐 다양하지 않아도 수업을 몇 개는 한 선생님이 딱 이렇게 맡아서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분의 나라의 상황만 들어봐도 우리가 학생들의 교육은 무조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과 패러다임이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네. 뭐 온라인 수업의 형태가 네.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에서 소그룹으로 네. 교육이 네. 가능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이건 어쨌든 그래도 먼 미래의 얘기고 그렇죠. 맞아요. 우리나라에 당장 적용하긴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찌됐건 등교를 다들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학교별로 지금 방역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은 그래도 꼭 가이드라인이 있어야만 네. 그래도 좀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두 분은 어떤 게 꼭 그래도 학교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다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만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었고 근데 뭐 아까도 얘기하지만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나라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뭐 대만에도 좀 그랬었잖아요. 전에는 학교가 다 운영을 됐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보니까 학교에서 매일매일 와서 이제 다 뭐 깨끗하게 다 씻고 또 학생들도 거기서 이제 학교 반에서도 뭐 담당자를 만들었어요. 뭐 손 씻는 담당자 이렇게 하면서 다 일일 다 체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규칙이라든지 또 어떤 방법들을 이제 싹 만들어주니까 네. 그런 거를 일일 하니까 그런 게 좀 가능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정부 쪽에서도 그런 명령이나 그런 거를 아예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뭐 오늘부터도 마스크 없이는 우리가 이제 지하철을 탈 수 없다. 맞아요. 네. 그런 네. 것들은 이제 규칙으로 만들어지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철저하게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고 그렇죠. 런거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좀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네. 학교 안에서의 생활도 뭔가 어느 그렇죠. 정도의 강제성이 네네.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신 거고요. 네. 우리 오늘계 씨는요? 저도 이제 생활 수칙에 대해서 많이들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심각성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준다 해도 그게 이제 몸소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이제 아이들이니까 아니면 뭐 깨닫는다 하더라도 뛰어놀다가 또 까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옆에 항상 계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쉬는 시간에 다 같이 뭐 마스크를 그냥 가깝해서 그냥 벗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뭐 체크해 주시는 검사하거나 검사하고 아니면 좀 그런 봐주는 분들이 분들은 좀, 예. 꼭 있어야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뭐 정말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지키고 있는 마스크 쓰기, 뭐 손소독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강제성을 띠고 학생들을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지금 또 제가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를 보내고 있는 유치원의 예를 또 들어드리자면 네. 유치원생들도 지금 다 이제 긴급 보육이에요. 아직 정상적으로 네. 등교는 네. 안 한 건데 아이들은 일단 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고 있고 뭐 들어갔다 나올 때 항상 손 소독 그리고 이제 교실 들어가기 전에 항상 지금 체온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원할 때 아이가 오늘 이제 열이 몇 도였는지 체온이 몇 도였는지를 선생님들이 시간별로 기록을 하고 그리고 하원할 때 이제 부모님의 사인이 있어야만 하원할 수 있는 아. 그런 식의 이제 시스템은 그렇죠.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슷하게 이제 학교에서도 적용을 좀 해야 이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나 그나마 조금 안심하고 네. 아이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오늘 이 코로나19가 바꾼 학교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격 수업 이야기도 저희가 오늘 참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이 원격 수업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빈부격차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원격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스마트폰이 없는 집도 있을 수 있고요. 있죠. 당연히 네. 있어요. 컴퓨터 없는 네. 집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원격 수업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를 또 다르게 불러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이 한마디씩 이제 의견을 주시고 저희 네. 마무리하도록 네. 할게요. 이제 네팔 같은 바탕에서 이 얘기를 하자면은 네. 당연히 이제 아직은 그렇게 뭐 잘 돼 있는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거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저희도 이거 대책이 되게 잘 마련했네요.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네요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만 그거를 이제 쓸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좋지만 그래도 그 뒤쳐 있는 뭐 조금 이제
떨어져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거가 조금 더 강제로 저희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맞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한데 네.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 네. 네.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을 TV로도 많이들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TV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TV가 없으면은 이제 어떠한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장소에서 뭐 5명 내외로 이거를 뭐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그렇죠. 대책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약간 아이들에 대한 배려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그치. 아니라 네. 그렇게 만약에 배려받지 못한 학생들이나 그런 소수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더 이제 정부 네.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거 저희가 오늘 끝으로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수잔 오네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